자, 2028학년도 대입! 다들 걱정 많으시죠? 정보는 넘쳐나는데 우리 아이한테 딱 맞는 전략이 뭔지 헷갈리실 겁니다. 그래서 준비했습니다. 단순한 뉴스 요약? 절대 아니고요. 실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당장 내일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아주 확실한 핵심 분석을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. 바로 들어가 볼까요? 개편안이 처음 적용되는 해라서 엄청 불안하실 텐데요. 대입안이 완전히 뒤집히는 거 아니야? 하실 수 있어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. 전체적인 큰 틀은 생각보다 꽤 안정적입니다. 다행이죠? 하지만 진짜 승부는요. 겉으로 잘 안 보이는 그 미세한 디테일에서 갈립니다. 우리는 오늘 바로 그 숨겨진 틈새를 찾아낼 겁니다. 오늘 살펴볼 내용들인데요. 거시적인 큰 그림부터 시작해서 학생부 전형의 진짜 핵심이 뭔지, 그리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완전히 다른 트렌드, 요즘 핫한 의대 특별 전형, 마지막으로 우리 아이 학년별로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맞춤 전략까지 아주 빠르고 명확하게 짚어드릴게요. 첫 번째로 전체적인 흐름입니다. 수시랑 정시 비중이 어떻게 변했는지부터 한번 보죠. 2028학년도 전체 모집 인원을 보니까 전년도보다 3,072명이 늘어났어요. 총 34만 8천 명 정도를 뽑거든요. 3천 명이나 늘었다고 하니까 대학 가기 좀 수월해진 거 아니야? 하고 솔깃하실 수 있습니다. 파이가 커진 건 맞으니까요. 근데요, 여러분. 내가 가고 싶은 바로 그 대학, 그 학과의 문도 넓어졌을까요? 그건 완전히 다른 얘기죠. 최상위권 경쟁은 여전히 숨막히게 치열할 겁니다. 수치를 조금만 더 쪼개서 볼까요? 정말 흥미로운 게요. 입시 제도가 바뀌어도 대입의 무게중심은 여전히 아주 압도적으로 수시 모집에 쏠려 있다는 겁니다. 오히려 정시는 줄어들었고요. 수시는 4,300명 넘게 늘어나서 전체의 80.8%를 차지합니다. 10명 중에 8명을 수시로 뽑는다는 얘기예요. 이게 무슨 뜻이냐? 대입은 이제 수능 하루로 끝나는 단거리 전력 질주가 아니라 고등학교 3년 내내 평가받는 기나긴 마라톤이라는 걸 다시 한번 증명해 주는 거죠. 자, 그럼 두 번째. 수시가 이 정도로 중요하다면 그 핵심인 학생부 전형을 파헤쳐 봐야겠죠? 수시 안에서도 룰이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게임이 돌아가고 있습니다. 성적표에 1등급 찍혀 있다고 무조건 프리패스가 아니라는 거예요. 학생부 교과 전형은 철저하게 숫자,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랑 수능 최저를 맞췄느냐가 생명이라면요. 이번에 무려 2,773명이나 확 늘어난 학생부 종합 전형은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. 우리 아이가 어떤 과목을 골랐고 어떤 탐구를 했는지 이 모든 게 톱니바퀴처럼 딱딱 맞물려 돌아가야 해요. 한마디로 매력적인 스토리텔링이 필수라는 거죠. 과목 따로, 동아리 따로 이런 생기부는 이제 경쟁에서 밀려납니다. 나는 정시 파이터 할 건데? 하시는 분들. 맞아요. 정시의 92.4%는 여전히 수능 점수가 왕입니다. 하지만 절대 놓치면 안 되는 게 하나 생겼어요. 고교학점제가 들어오면서 이제 서울대나 고대 같은 탑티어 대학들이 정시에서도 교과 평가를 보기 시작했거든요. 수능 만점 받아놓고 학교 출결 엉망이거나 생기부 통통 비어 있으면 거기서 치명적인 감점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. 이제 학교 생활 기본기 생기는 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입니다. 생존.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. 수도권 대학이냐, 비수도권 대학이냐. 이 지리적 위치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갈립니다. 자, 인서울, 즉 수도권 주요 대학을 노리신다면 이거 꼭 기억하세요. 학생부 종합전형이 1,700석 이상 엄청나게 늘었습니다. 생기부의 퀄리티, 그리고 내 전공이랑 얼마나 핏이 맞느냐가 합격의 치트키라는 뜻이에요. 그런데 비수도권 대학들은 완전 반대 행보를 보입니다. 학생부 교과 전형을 무려 1,900석 넘게 확 늘려버렸어요. 복잡한 활동보다 그냥 깔끔하게 내신 잘 따고 수능 최저 맞추는 학생을 우대하겠다는 거죠. 내가 어디를 겨냥하느냐에 따라서 손에 쥐어야 할 무기가 아예 달라지는 겁니다. 네 번째, 요즘 진짜 뜨거운 이슈죠. 지역균형이랑 의대 특별 전형의 기회, 그리고 그 속에 숨은 함정을 좀 보겠습니다. 지역균형 특별 전형으로 뽑는 인원이 1만 5천 명을 훌쩍 넘겼어요. 서울대랑 연세대도 인원을 늘렸고요. 이거 들으면 와, 인원 늘었으니까 합격하기 훨씬 수월해졌겠네? 하실 수 있는데요. 섣부른 착각입니다. 문이 넓어졌다는 소문이 돌면요. 최상위권 고수들이 엄청나게 몰려들거든요. 게다가 대학마다 학교장 추천 몇 명까지 되는지 수능 최저는 어떻게 맞추라는 건지 룰이 다 제각각이에요.
겉으로 보이는 숫자에 속지 마시고 내 조건에 가장 유리한 대학을 핀셋으로 집어내는 게 진짜 실력입니다. 특히 정원이 610명이나 늘어난 지역 의대 트랙, 여기 노리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? 그렇다면 이 4가지 허들을 완벽하게 넘으셔야 합니다. 첫째, 그 동네 거주랑 졸업 요건 꼼꼼히 따져보시고요. 둘째, 합격을 가르는 제일 무서운 관문, 수능 최저 무조건 뚫어내야 합니다. 셋째랑 넷째는 의학에 딱 맞춘 깊이 있는 생기부랑 의료윤리까지 커버하는 면접 대비예요. 이 4박자가 완벽하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면 그 좁은 문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. 자, 지금까지 데이터를 쫙 풀었으니 이제 진짜 실전. 학년별로 당장 뭘 해야 하는지 나만의 스토리 만들기 전략으로 들어가 보죠. 바뀐 2028 체제에서는 고등학교 3년을 영화 필름처럼 하나로 쭉 이어지는 타임라인으로 보셔야 합니다. 1학년 때 이것저것 찔러보고 끝? 안 됩니다. 1학년 때 넓게 가졌던 호기심이 2학년 때 더 깊어지고 3학년 때는 그걸 무기로 아주 날카롭게 지원하는 전략, 이 큰 그림을 미리 그려두셔야 해요. 매 순간의 선택이 다음 스텝의 든든한 발판이 되어야 하니까요. 지금 고1, 고2 학생이라면 그냥 열심히 해야지 마시고 입학사정관을 설득할 명확한 이유를 만드세요. 내가 왜 하필 이 과목에서 이 주제를 파고들었는지, 이게 내 전공이랑 어떻게 이어지는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합니다. 숙제니까 보고서 하나 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생긴 호기심이 다음 학기 과목 선택으로 이어지는 모습, 이런 지적 호기심의 연속성이야말로 대학들이 가장 군침을 흘리는 매력적인 스토리가 됩니다. 수능 최저 미리미리 챙기는 건 기본 중에 기본이고요. 자, 반대로 고3 학생들. 이제 생기부엔 더 이상 손대기 힘든 시점이죠. 지금부터는 감정을 싹 빼고 100% 데이터로 승부하는 냉혹한 전략 싸움입니다. 내신 위치, 수능 최저 맞출 수 있는지 정말 보수적으로 깐깐하게 따져보셔야 합니다. 내 생기부 강점이 어느 대학 평가 기준이랑 찰떡같이 맞는지 끈질기게 분석해서 나를 제일 빛내줄 수시 6장 카드를 기가 막히게 조합해내야 합니다.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가셔야 해요. 오늘 이야기 결국 이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. 고등학교 생활은 따로따로 쌓이는 기록이 아니다. 맞습니다.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부터 고3 수능날까지 여러분이 들은 과목, 탐구한 내용, 이 모든 파편들이 하나로 쫙 꿰어져서 아주 쫀쫀하고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되어야만 비로소 대학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습니다. 자, 판은 깔렸습니다. 데이터도, 전략의 틀도 다 세워졌어요. 이제 남은 건 단 하나입니다. 당장 내일 학교에 가서 여러분은 그 3년이라는 빈 캔버스에 어떤 점을 찍고 어떤 선을 그으시겠습니까? 남들 다 아는 뻔한 이야기 말고 오직 나만의 압도적인 스토리를 당장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. 주도권은 완벽하게 여러분의 손에 있으니까요. 화이팅입니다!